산티아고는 2017년 1월 24일 날 출발하게 됐었고요. 가게 됐던 계기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주로 하고 있었던 공부나 제가 하고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로서 27살이 제가 꿈꿨던 모습으로서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. 마치 엉킨 실타래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막 꼬여서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다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을 느꼈어요.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추천해줬던 산티아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.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, 물건 중에 하나가 전 산티아고 딱 걷고 마지막 날 제가 가방 속에 가지고 있던 7cm 높이의 하이힐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. 그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주변 다른 순례자들이 너 그거 신었던 거냐고, 로까냐고, 로까라는 말이 미쳤냐고 라는 말이에요.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 정도로 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하이힐 한마디로 정리가 될 정도로 저는 걸으면서 만난 친구들과 살사라는 춤을 배우고 같이 아침에는 걷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같이 춤을 추는 이런 특별한 순례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그 겨울 산티아고는요, 흔한 성수기가 아니라 비수기거든요.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. 여자 혼자 출발하려고 봤는데 정말 그날 떠나는 사람이 딱 한 명, 헝가리인 제 또래 남학생 한 명이었어요. 그래서 저도 무서운 마음에 쫓아가요. 같이 가자고. 그분 뒤를 쫓아가면서 같이 가고, 그도 이제 혼자이다 보니까 별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걷게 돼요. 다음 날은 핀란드인 간호사분을 한 분 만나게 되고요. 그분이랑 셋이서 걷게 되고요. 다음 날은 벨기에, 그 다음 날은 스페인, 이렇게 5명의 친구가 하루 걸러 만나서 같이 걷게 돼요. 그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5개국 국적이었고요. 이후에 만나면서 한 15일 정도까지를 그 5명 친구들하고 같이 걸었으면 이후 끝자락에서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, 이후 국적을 따지면 거의 한 10개국의 친구들이 다 같이 수다를 떨고 놀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. 그 친구들하고 오늘 저 숙소에서 만나서 같이 우리 자고 내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약속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냥 자연스레 같이 걷게 됐고, 어떤 친구가 다리 아파서 조금 늦게 되면 그냥 가도 되는 관계고 내일 안 봐도 되는 관계인데 왜 그랬는지 그 친구를 기다려줘서 5명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도 저희도 다 의아해할 정도로, 그때 저희끼리 하는 말은 그때 왜 쟤를 안 버렸지? 라고 할 정도로 웃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이 5명하고 즐겁게 길을 걸을 수 있고 더 유별나게 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춤이라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. 스페인 사람 하비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은 사실 제주도 올레길 길을 걷는 거죠. 현지 자기 나라의 길을 걷는 거니까.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길에 대해서 익숙하고 실제로 2년 전에 그 길을 자전거로 완주한 적이 있었던 분이었어요. 그러고 또 살사를 약 6년, 7년 정도 배운 적 있는 살사 경력자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흥이 많아서 걷는데도 어디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면 막 몸을 흔들었고요. 그럼 그 친구를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나머지 4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각자의 흥대로 몸을 맡기고 놀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하비라는 친구가 야, 그러면 우리 대도시로 들어가는 때에는 거기에는 살사 클럽이 있는데 아예 다 같이 가서 춤을 한번 배워볼래? 라고 제안을 합니다. 그럼 좀 다들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다 코를 외치죠. 그런데 다 등산화잖아요. 등산화, 트레킹화 신고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안 받아줘 라고 현지인이 말해서 저희 근처에 있는 자라, 스페인 브랜드잖아요. 그런데 가서 가장 저렴한 구두를 다 삽니다. 남자친구들은 다 등산복밖에 없으니까 깔끔한 셔츠 하나씩 사고요. 여자친구들은 힐을 산다거나 치마를 산다거나 하나씩 사요.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가서 춤을 배우는데 그 춤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끌어주는데 굉장히 재밌어요. 3번, 4번 정도 알려준다고 해서 어디 저희가 살사를 제대로 쳤겠어요. 근데 그 춤이라는 거, 같은 리듬에 눈을 마주치면서 몸을 흔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동체 유대감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날 울기 전까지도 각자의 흥대로 춤을 추던 상황이었고, 그러다가 정말 헤어져야 될 때 저희가 우니까 다른 친구들은 의아해해요. 쟤네 방금까지 춤추다 왜 갑자기 우냐고. 그렇게 되게 그 스타일,
그 성격, 그런 흥이 맞는 사람 5명이 전 세계에서 만난 것 같아요. 그 친구들하고 언제 만나자 약속을 했던 건 아닌데 그날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. 다시는 못 볼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어요. 이 친구들을 일단 이렇게 5명이 모여서는 못 볼 거라는 확신 플러스 과연 이 친구를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또 볼 수 있더라고요. 벨기에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저랑 그 과도 같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고요. 그 벨기에 근처 파리를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아예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. 벨기에에서 파리면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와서 그 친구는 또 회사가 바빠서 친구네 엄마 집에서 저는 한 3일 머물면서 그 벨기에를 여행하게 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캐나다 언니도 한 명 있었는데 캐나다의 그 언니 집에서 머물면서 놀게 되었고요. 그 친했던 스페인 친구는요. 직접 한국으로 와요. 그래서 한국의 살사 클럽 저는 처음 가봤는데 거기에다 데려다 줬더니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산티아고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. 걷는 것뿐만 아니라 도착하면 빨래하고 씻고 보통은 휴식을 하는데 저희는 모여서 또 다 같이 수다를 떨고 놀고 혹은 춤을 추고 자고 다음날이 되다 보니 굉장히 바쁜 산티아고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되게 행복하고 안전하게 길을 다 걸어내고 나오잖아요. 그렇게 내가 해냈다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에는 나를 더 지지해주고 누구보다 더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너무 고마운 친구들, 동료들이 있는데 그럼 어쩌면 산티아고보다 더 모든 것이 갖춰진 이 공간에서 왜 나는 이 매듭을 풀지 못하겠다고 이 실뭉치를 던져버리는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나와 이 매듭을 같이 풀어줄 친구들에게 조금 더 감사하게 됐고 지금 그 매듭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다녀와서 제 주변에 있어주는 친구들한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.